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 김복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초에 나왔던 H중공업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복 대표님, 네. 그 H중공업 사례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해서 네. 이제 회사가 이제 해고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해고가 이제 정당하다. 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일 못하면 해고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이 판결은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판결인데, 물론 이제 이 보도 자체가 간단하게 뭐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네. 보도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사안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3년간 인사평가를 대상으로 하위 2%를 선발을 해서 네. 이분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 후에 다시 업무 재배치를 하고 평가를 했더니 네. 이제 또 인사평가가 D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 한 5개년 이상의 이 평가 등수를 집계를 해보니까 네. 3,859명 중에서 네. 3,857위 네. 그리고 3,859위 이렇게 두 분이 거의 최저 평가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직무 경고도 수차례 받았고요. 그 다면 평가에서도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회사가 이 두 직원에 대해서 이제 해고를 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안이 특별하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네.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해서 이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징계 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제 경징계부터 징계 수위를 올려서 이제 중징계인 해고에 이제 이르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 사건은 징계 해고가 아니라 통상 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해고와 통상해고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원래 징계 해고는 그 단어 자체로 이해가 쉬운데, 네. 소위 말해서 비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네. 회사는 이제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 해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통상 해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네.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때 네. 하는 해고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분이 네. 시력을 상실했어요. 네. 그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 잘못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분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할 수 있다. 네. 통상해고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징계해고 관점의 저성과자 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저성과자는 잘못했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관점인 반면 뭐 통상해고 관점은 뭐 완벽히 그렇진 않지만 뭐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못해서 네. 그냥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선택하는 거다. 네네. 뭐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판결의 이 HR적인 시사점 네. 몇 가지를 중요한 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판례를 보면서 이제 일을 못하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많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지금 3,0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두 명.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업무에 문제는 있고, 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직원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원을 해고해서 이런 저성과자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정상적인 인사관리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관점에서 사람을 뽑을 때 네. 그렇죠? 조직 핵심 가치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사관리 과정에서는 이제 성과 책임, 네. 제가 강조했죠. 네. 그래서 이 업무가 가진 그 성과를 창출할 책임, 그것을 명확하게 항상 도출하고 그것을 돕는 네. 이제 그런 인사관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성과관리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더 이상 네. 이제 근로관계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제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뭐 일을 해봤더니 좀 안 맞아. 근데 뭐 이런 직원은 우리 H중공업처럼 우리도 해고로 풀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저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H중공업 저성과자 이 통상해고 사건과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해고는 정말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서 방법이 정말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선택을 하실 때도 정말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아주 충분하고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으면은 인정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저성과자를 바라봐서도 안 되지만 또 쉽게 그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사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영상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